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구과학 시간입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중간고사 이후 범위를 이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가 이제 금요일이 중간고사 안 봤던 과목들을 이제 보게 되죠. 그래서 조금 시험이 남아있어서 마음이 불편한 친구들이 많을 텐데요. 그래도 우리 조금 힘을 내보고 이제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중간고사 범위가 이제 별의 물리량까지였는데요. 자, 오늘부터는 별의 진화 과정을 우리가 앞서 배웠던 별의 물리량, 반지름, 온도, 광도를 HR도상에서 찍어가면서 별들이 어떻게 진화해 가는지 HR도상에서 해석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고 우리가 앞에서 다 배웠던 개념들이기 때문에 좀 정리한다라는 마음으로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일단은 별이 어떻게 탄생할까를 볼게요. 자, 별이라고 하는 거는 지구가 별에 해당될까요? 아니죠. 별이라고 하는 거는 스스로 빛을 낼 수 있어야 돼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빛을 낸다, 다른 말로 이제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를 우리가 별이라고 부르게 되죠. 그쵸? 그래서 지구는 행성에 해당이 되고 핵융합 반응하지 못하고 빛을 내지 못하니까 우리는 별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별이라고 하는 거, 주계열, 적색거성 이런 것들을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스스로 빛을 내는 애들이구나. 그래서 별이라고 하는구나 라고 이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우주 공간에서 이렇게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천체를 만들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일까? 자, 생각을 해보면 성운에서 여러 가지 기체와 수소들이 모여야겠죠. 그래서 일단은 우주 공간에 별이 탄생하기 위한 조건은 밀도가 일단은 어때야 될까요? 높아야 되겠죠. 그쵸? 그리고 우주 공간은 온도가 어떨까요? 여러분 처음에 생각해보면. 그죠? 저온이에요. 뜨겁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 별이 탄생하기 위한 조건은 온도가 낮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조건을 뭐라 하냐면요. 저온, 고밀도 상태의 우주 공간에서 성운들이 모여들 수 있는 조건이 되면 별을 만들 수 있는 조건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처음에 별이라는 조건, 별이라는 정의 그리고 조건에 대해서 한번 봤어요. 자, 그럼 이런 조건이 만족이 됐으면 한 번에 슉 하고 핵융합 반응을 할 수 있는 주계열 단계로 딱 가는 게 아니에요. 자, 다양한 단계가 있는데 가장 처음에 이제 성운에서 모여들기 시작하는 아기별이라고 하죠. 그런 걸 이제 뭐라 하냐면 원시성이라고 합니다.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그냥 요 과정, 원시성부터 전주계열의 단계는 우리가 앞서서 통합과학에서도 다루지 않았던 개념인데 이제 G1에서는 주계열 전 단계인 원시성과 전주계열 단계도 이제 언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원시성의 단계부터 한번 볼게요. 자,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 처음에 우주 공간, 성운이라고 하죠. 성운. 먼지 기체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성운들이 질량을 가졌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서로 이렇게 모여들려고 해요. 중력의 영향으로. 자,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성운의 중력 수축이라고 합니다. 성운의 중력 수축. 됐어요? 자, 성운의 중력 수축을 하면 성운에서 이제 멀리 퍼져 있던 기체 가스들이 이제 모여들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운의 크기는 점차 줄어들겠죠. 그리고 퍼져 있던 것들이 중앙으로 모이기 시작하면서 밀도는 높아질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할까? 중력 수축으로 발생하는 에너지로 인해 온도도 상승할 거예요. 자, 이렇게 성운의 중력 수축이 일어나면서 우리는 바로 원시별, 다른 말로 원시성으로 이제 진화를 하게 되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자, 처음에는 중력 수축, 질량을 가진 애들이 모여드는 에너지로서 별로서의 단계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모여들었어. 그거를 이제 우리는 원시성, 원시별이라고 하고 읽어볼게요. 성운의 중력 수축으로 인해서 온도랑 밀도가 점차 증가해서 덩어리를 만들기 시작했다. 자, 그럼 여전히 얘네들은
뭘 하고 있을까? 계속 모여들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원은 중력, 수축, 에너지를 사용을 하겠죠. 모여들기 때문에 질량을 내리기 때문에. 자, 그러다 계속 중력 수축 에너지로 인해 중심부는 온도가 높아지고 밀도도 상승을 하는 단계에 이른다. 자, 어디로 가게 되냐면 이제 전주계열 단계로 가게 됩니다. 자, 원시성에서 이제 뭘로 간다? 전주계열 단계로 가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실제로 스스로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빛을 낼 수 있는 단계는 바로 주계열 단계부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여기서 스스로 빛을 낼 수 없어. 그리고 여기서도 에너지원은 뭐냐면 중력, 수축, 에너지로서 계속 모여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한번 설명을 읽어볼게요. 원시별이 주위 물질들을 계속 끌어당기는 거야. 여전히 중력, 수축, 에너지를 만들고 있는 거겠죠. 그럼 계속 밀도 커지고 내부 온도가 높아져 몇 켈빈까지 오르게 되냐면 1000켈빈까지 오르게 돼요. 자, 그럼 이제 어느 정도 뜨거워졌어. 물체가 뜨거워지면 어떻게 될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만큼 열을 내게 돼요. 가시광선을 내게 되는데 이때 1000켈빈에 해당되는 복사에너지, 가시광선의 복사에너지를 방출한다는 게 특징이에요. 자, 이게 전주계열 단계의 특징이다. 1000켈빈 정도로 올라가게 되고 가시광선의 복사에너지를 내더라. 될까요? 네. 그래서 전주계열까지 왔고, 자, 이제 비로소 계속 수축 하다가 계속 온도는 어떻게 되는 거야, 얘들아? 계속 오면 올수록 온도는 상승하는 거야. 그러다가 몇 켈빈에 이르게 되냐면 1000만 켈빈에 이르게 됩니다. 1000만 켈빈에 이르게 되면 자, 이때부터 뭘 하게 되냐면 수소, 핵, 융합 반응을 통해 스스로 빛을 낼 수 있게 되더라. 바로 이 단계가 뭐다? 주계열의 단계가 된다. 될까요? 네. 그래서 성운에서부터 이제 우주 공간에 있던 수소, 기체, 가스 이런 애들이 중력 수축으로 모여들면은 밀도 증가하고 온도가 점차 증가를 하더라. 그러다가 1000만 켈빈에 이르게 되면 비로소 우리가 아는 주계열 단계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의 특징 하나만 정리를 해볼게요. 자, 주계열의 특징은 이제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해요. 즉, 중심에서 이렇게 성운에서부터 모여들었던 수소들이 온도가 상승을 했어요. 이제 핵융합 반응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온도, 1000만 켈빈에 이르게 되면 얘가 이제 헬륨을 만들게 된다라는 거죠. 될까요? 자, 요런 특징이 바로 주계열의 특징 첫 번째고, 자, 두 번째는 이렇게 핵융합 반응을 하면은 주변으로 에너지를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주변으로 이렇게 에너지가 어떤 형태로 나오게 되냐면 기체 압력으로 표현이 되게 돼요. 기체 압력. 그런데 중심에는 여전히 질량을 가진 물체가 있기 때문에 중력이라는 힘이 계속 존재를 하겠죠. 그래서 안에는 끌어당기는 중력이라는 힘이 있고, 자, 바깥쪽엔 에너지에 의해서 팽창하려고 하는 기체 압력이 있어요. 자, 이 두 개의 힘이 어떠냐면 주계열에서는 동등해요. 자, 안으로 끌어당기려는 힘과 밖으로 팽창하려는 힘이 동등하다. 그러면 별의 크기가 어떨까요? 그쵸, 일정하겠죠. 자, 이렇게 별의 크기가 일정한 단계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정역학 평형 상태에 이르렀다라고 표현을 해요. 정역학 평형 상태. 그래서 중력이라는 힘과 기체 압력이라는 힘이 평행을 맞추기 때문에 반지름이 일정한 단계가 주계열의 특징이에요. 될까요? 그래서 주계열 별의 탄생 특징 두 가지를 조금 기억을 해두고, 자, 그럼 이제 H활도상에서 얘네들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한번 볼게요. 자, 처음에 지금 이렇게 다양한 단계를 볼 수 있는데 얘네들은 별의 질량에 따라 별의 초기 질량에 따라서 다양한 진화 경로를 보이게 돼요. 경로. 다시 깨끗하게 쓸게요. 별의 질량에 따라서 뭐한다? 진화 경로가 다르다. 경향성은 비슷하지만 별의 질량에 따라 그 시간의 차이가 조금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밑에 있는 별은 우리가 질량이 약 태양,
1.0 정도고, 자, 여기 있는 별은 태양의 약 15배 정도 되는 H활도상에서 경로가 나타나 있어요. 자, 그럼 처음에 우리가 어디서부터 시작한다 했냐면 원시성부터 시작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 초기에 이 지점이 원시성의 지점이다 라고 해보면, 자, 원시성에서 중력수축으로 어떻게 되죠? 크기가 줄어들죠. 그런데 온도는 어떻게 돼요? 온도는 상승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메모장에다 선생님이 조금 크게 그려볼게요. 자, H활도를 표현을 해보면 얘는 광도고, 가로축은 우리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온도로 표현할 수 있죠. 이쪽으로 갈수록 온도 커지고 세로쪽으로 갈수록 광도가 커져요. 그래서 우리 별의 물리량에서 온도, 반지름, 광도를 이 H알도상에서 표현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처음에 질량이 큰 별은 위에 있을 거야. 그래서 여기 원시성 일단 표시를 해볼게요. 자, 여기서 뭐 하죠? 중력 수축을 해요. 자, 중력 수축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중력 수축. 중력 수축. 그럼 어떻게 돼요? 크기가 줄어들죠. 그럼 온도는 어떻게 돼요? 온도는 증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광도는 어떻게 되고 있을까?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 중력 수축으로 이제 어느 단계로 가는 거야? 그쵸? 전 주계열 단계로 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여기서 여전히 뭐 하지 얘들아? 중력 수축으로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거죠. 그러면 얘가 어떻게 돼요? H활도상에서 경로가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그래서 비로소 어디에 오게 되냐면 주계열 단계에 오게 되죠. 그래서 원시성별, 전주계열, 그리고 주계열 이런 식으로 별의 초기의 H활도상에서의 진화 경로를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여기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여전히 전 주계열에서 주계열로 갈 때 에너지를 발생시킬 수 있는 에너지원은 뭐였냐면 중력 수축 에너지였죠. 여기서도 여전히 중력 수축을 하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되지? 지금 왼쪽으로 가고 있죠, 가로축. 그러니까 당연히 온도는 상승을 해. 그쵸? 그리고 수축을 하니까 어때? 반지름이 줄어들어요. 그런데 광도는 어떻게 됐지, 얘들아? 약간 올라갔죠. 광도는 살짝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변화 비율은 수축을 통해서 온도 상승률이 더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죠. H활도상에서. 반대로 원시성에서 전주계열은 지금 왼쪽으로 가기 때문에 온도는 상승하는 게 맞고 반지름도 줄어들어. 근데 광도는 어떻게 될까? 줄어들죠. 그러면 비율은 누가 더 크게? 그쵸. 반지름이 줄어드는 비율이 더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초기 별의 진화를 H활도상에서 보게 되면 처음에 원시성에서 전주계열로 갈 때는 반지름이 줄어드는 비율이 훨씬 크기 때문에 광도가 줄어들지만 전주계열에서 주계열 단계로 갈 때는 온도가 상승하는 비율이 더 크기 때문에 광도가 살짝 증가하는구나. 그래서 비로소 몇 켈빈 얘들아? 1000만 켈빈에 이르게 되면 이제 주계열에 도달을 하게 되고 수소행용화 반응을 시작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될까요? 자, 이게 지금 광도가 어느 정도 큰 별의 진화 단계라고 생각을 해보면 질량이 조금 더 작은 별은 어떨까? 얘들아? 떨어지는 비율이 훨씬 더 커요. 그러다가 이제 주계열로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별마다 이런 단계가 다르기 때문에 주계열을 이렇게 쭉 이어보면 우리가 아는 별마다의 주계열 단계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초기 질량에 따라서 주계열에 도달하는 시간도 차이가 나더라.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초기 질량에 따라 주계열에 도달하는 시간이 차이가 난다. 어떨까요? 질량이 큰 별일수록 주계열에 빨리 도달한다 라는 알 수 있어요. 왜 그럴까? 수축하는 힘이 더 좋겠죠. 그러니까 더 빠르게 주계열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원시성에서부터 주계열에 어떻게 진화했는지를 한번 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돌아가서 여기 이제 볼 수 있겠죠, 얘들아. 자, 여기서도 왼쪽 대각선으로 떨어지는 거는 원시성에서 전주계열로 가는 거고, 가로축으로 올라가는 거는 이제 전주계열에서 주계열로 수축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고, 별마다의 이 진화 과정이 시간의 차이가 나게 되고, 결국에 이 주계열을 쭉 이어보면 우리가 H활도상에서 주계열, 요 대각선의 모습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가서 원시별의 질량이 클수록 주계열에 빨리 도달한다. 왜 그랬죠? 질량이 클수록 중력 수축하는 힘이 좋기 때문에 빠르게 주계열에 도달한다 라는 얘기 했었어요. 자, 그럼 이제 주계열의 특징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주계열성은 중심핵에서 무슨 반응으로? 그쵸? 수소, 핵, 융합, 반응으로 에너지를 생산을 하고, 그리고 왜 일정하다 그랬죠? 중력이라는 힘과 기체압력이라는 힘이 일정하기 때문에 반지름이 일정하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주계열에서 보내는 일생의 시간이 가장 길기 때문에 우주에서 주계열성 별들이 가장 많은 것처럼 보이는 게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요거는 우리가 중간고사 때도 한번 정리했던 내용인데 계속 나오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주계열의 에너지원은 중력 수축이 아니라 핵융합 반응으로 에너지를 얻고 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태양도 이 주계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에너지원을 수소 핵융합 반응으로 얻고 있다라는 사실도 이제 뒤에서 한번 다시 언급을 할 거예요. 자, 별의 크기는 항상 어떻다? 일정하다. 왜? 정, 유체, 평형 상태이기 때문이다. 됐어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중요하죠? 질량과 수명과의 관계. 어떻다 그랬죠? 질량이 클수록 짧다, 수명이 짧다라는 얘기 계속 했었어. 그래서 이거 어떻게 계산했냐면 수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진 뭘까요? 내가 가진 질량을 밝게 빛나는 거 뭐야? 광도로 나눈 값과 똑같다. 내가 가진 질량을 다 태우면 죽는 거죠. 자, 그런데 광도는 질량의 2배에서 약 4배. 그래서 우리 평균 잡아서 한 3.3으로 본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얘를 그대로 집어넣어보면 광도는 질량의 약 3.3 질량. 그럼 이거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수명은 질량의 마이너스 2.3배가 된다. 그래서 질량이 큰 별일수록 수명이 짧다라는 사실 앞서서 정리했었죠. 그래서 결국 주계열의 특징은 뭐였지 얘들아? 이렇게 가는 거. H활도상에서 보면 반지름이 크고 질량이 큰 별일수록 어때요? 온도가 높고 광도가 크다라는 거 주계열의 특징 앞서 정리했었어요. 자, 그래서 지금 별이 탄생 조건, 원시성, 그 다음 전주계열, 주계열까지로 왔어요. 자, 그럼 이제 이후의 단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요걸로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주계열에서 얘들아 어디로 가게 되냐면 질량이 작은 별들은 적색 거성 단계로 이제 거성의 단계로 진화를 하기 시작해요. 자, 이때의 조건은 뭘까? 뭐라고 했냐면 주계열의 단계는 중심핵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한다라고 했었죠. 그런데 내가 핵융합을 할 수 있는 재료이 수소가 이제 다 없어졌어. 수소가 다 뭘로 바뀌냐면 헬륨으로 바뀌게 된 거야. 그러면 이제 주계열의 단계를 넘어서겠죠. 자, 이제 주계열의 조건은 뭐냐면 중심핵에서 수소를 태워서 헬륨을 만들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태울 수 있는 수소가 아예 없어졌다. 그럼 이제 거성으로 넘어가는 단계가 시작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될까요? 자, 그러면 다시 메모장으로 돌아가서 메모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자, 그럼 이제 주계열에서 거성으로 가는 단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계열의 특징은 수소를 가지고 핵융합을 하는 거라고 했죠.
근데 이제 탈물질인 수소가 이제 없어졌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될까? 질량은 있어. 헬륨이라는 질량을 가진 물체는 있지만 수소가 없어. 그러면 얘들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에너지원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별에서 중력수축 에너지 아니면 핵, 융합, 에너지 요 두 개를 생각해 주는 거야. 자, 탈물질이 있으면 탈물질이 있고 어느 정도의 핵을 융합할 수 있는 온도에 도달을 하면 얘들아 탈물질 있고 온도가 어느 정도 적정하게 맞았어. 그러면 핵융합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런데 탈물질도 없고 온도도 도달하지 않았어. 그럼 이제 우리는 중력 수축을 하게 되는 거야. 질량을 가진 애들이 있으면. 그럼 이제 보세요. 주계열에서 중심핵에 수소가 전부 이제 헬륨으로 타서 수소는 없어졌어. 그럼 탈물질이 없어졌겠죠? 그럼 이제 어떤 에너지원으로 에너지를 발생시킬까? 그치, 이제 중력 수축 에너지로 에너지를 만들게 되는 거. 왜? 헬륨이라는 질량을 가진 물체가 있으니까. 그래서 중심핵은 볼게요. 중심핵은 헬륨을 가진 애들이 이제 중력 수축을 이렇게 하게 되는 거. 그러면 중심핵은 중력 수축으로 에너지를 발생시키니까 주변으로 뭘 발생시킬까? 에너지? 열을 발생시키겠죠. 그럼 온도는 어떻게 돼? 여기 주변에는 온도가 상승할 거야. 온도가 상승할 거야. 그치? 중력 수축으로 주변으로 열을 내니까 온도는 발생시키겠지. 그치? 그러면 주변부 여기 부분은 온도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어떨까? 온도가 어느 정도 상승을 했고 여전히 중심이 아닌 바깥쪽에는 뭐도 존재할 거냐면 수소도 있을 거야. 그럼 어때요? 주변에서 중심에서는 이제 헬륨 수축으로 일어나게 되면서 그 발생한 열을 바깥쪽으로 발생시켜. 그러니까 융합 온도를 높이고 탈물질인 수소도 있어. 그래서 중심핵은 중력 수축을 하지만 바깥쪽에 수소 껍질에서는 뭐가 일어나게 되냐면 수소 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중심이 아니라 껍질에서 일어난다라고 해서 수소각연소라고도 표현을 해요, 우리가.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온도를 증가시키겠죠. 그럼 어떻게 할까? 얘네들을 살짝 팽창시키게 되는 거야. 그래서 별들이 이 단계에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커지게 돼요. 그래서 수소각연소로 인해서 반지름이 증가하게 된다. 얘들아, 그럼 바깥쪽에서 사람이 얘의 별의 표면 온도를 측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중심핵은 수축을 통해 온도가 상승을 했지만 그 수축한 에너지로서 바깥쪽에서는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하고 그 에너지로 수소 각 연소를 통해 별의 반지름을 팽창시켰어요. 그쵸? 그럼 표면 온도는 낮게 측정이 되는 거야. 왜? 그 에너지를 가지고 팽창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자 정리를 해보면 자 거성 단계에서는 중심핵 헬륨이 중력 수축을 하게 되고 이 중력 수축 에너지를 받아서 수소 각 연소가 일어나게 돼요. 그쵸? 그러면 이 열로서 자 여기서는 온도가 중심부는 온도가 상승하는 게 맞을 거야. 그럼으로써 수소 각 연소가 시작이 됐고 자 여기서도 열이 발생하겠죠? 열이 발생해. 온도가 발생을 해요. 그럼 얘로 뭘 하지? 수소 껍질 팽창을 시켜요. 반지름을 증가했어. 자, 여기 열을 얘한테 썼기 때문에 표면 온도는 어떻게 된다? 표면 온도 밖에서 측정한 온도는 낮게 측정이 된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거성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중심 핵에서는 중력 수축이 일어나고 수소 껍질에서는 수소 강 연소가 일어나게 돼.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여전히 중심핵을 그려보면 중심핵은 헬륨이 이렇게 수축된 상태고 바깥쪽의 껍질은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고 있는 핵융합 반응이 진행되고 있고 여기서 발생한 열로 인해 수소가 요 별 자체가 어떻게 된다? 팽창하고 있더라. 됐어요?
자, 이게 거성의 특징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H활도상에서는 어떻게 될까, 얘들아? 자, 온도는 어떻게 된다? 표면 온도는 감소하고 반지름은 커졌어. 그런데 누구의 비율이 훨씬 크냐면 반지름이 상승하는 애가 더 커, 비율이. 그러면 광도는 어떻게 될까요? 그쵸, 상승하겠죠. 그래서 주계열 단계에서 거성으로 갈 때는 오른쪽 상단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될까요? 자, 근데 헬륨이 중력 수축을 하다가 중력수축을 하다가 계속 온도를 상승시키겠죠. 그러다가 다시 핵융합을 진행할 수 있는 온도에 도달하게 되면 헬륨이 다시 핵융합 반응을 시작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될까? 헬륨이 뭘로 바뀔 수 있을까? 헬륨이 탄소로 바뀔 수 있게 돼요. 이해될까요? 자, 지금 선생님이 여기까지 말한 거는 질량이 작은 별들이야. 그러니까 헬륨이 중력 수축으로서 이제 아예 끝나버리는 그런 단계고, 예를 들어 질량이 조금 더 큰 별이라고 하면 헬륨이 중력 수축을 통해서 핵융합 온도에 도달을 하게 되면 다시 또 다른 융합 반응을 할 수 있게 되더라.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될까, 얘들아? 자, 볼게요. 자, 그리고 자, 볼게요. 중심핵이 헬륨으로 이제 중력 수축을 하고, 바깥쪽의 껍질에서는 수소가 헬륨 연소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다가 중심핵의 온도가 1억 켈빈에 이르렀어요. 그러면 이 1억 켈빈이라는 거는 누가 탈 수 있는 거냐면 헬륨이 탄소로 바뀔 수 있는, 핵융합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 온도에 도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중심핵은 헬륨이 비로소 탄소로 바뀌는 핵융합 반응이 다시 시작이 돼요. 그럼 얘들아, 바깥쪽에는 누가 있었지? 수소가 헬륨으로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만든 물질이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는 핵융합 반응을 하고, 그 열로서 여기에 다시 에너지를 전달하게 되면은 헬륨이 다시 연소를 또 할 수 있게 되는 시발점이 되는 거야. 그러다가 바깥쪽에는 또 여전히 누가 많을까? 계속 중앙에는 질량이 큰 물질들이 모여들게 되고 바깥쪽에는 가벼운 애들이 많겠죠? 그래서 바깥쪽에는 여전히 수소가 많은 거야. 그러면 헬륨 연소를 통해 다시 수소는 헬륨으로 변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중력수축을 통해 온도를 상승시켜서 핵융합 반응을 할 수 있는 지경에 도달하게 되면 핵융합 반응, 중심핵에서 핵융합 반응을 하고, 중심핵에서 핵융합 반응을 하고 껍질부에서도 연소 반응을 하게 돼요. 어떨 때? 질량이 큰 별일 때. 자, 이것이 바로 거성의 단계다. 거성. 그래서 중심핵에서는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다양한 원소들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래, 내가 생각해봐. 다시 이제 헬륨이 없어졌어. 그럼 탈물질이 없네? 그럼 핵융합 못하죠? 그러면 탄소만 남았으면 탄소가 이제 어떻게 되지? 중력 수축을 또 다시 하게 되는 거야. 그러다가 질량이 엄청 큰 별이야. 그럼 탄소가 중력 수축 하다가 온도를 다시 상승시키면 핵융합 반응을 할 수 있겠죠. 그럼 또 다른 물질을 만들게 되는 거야. 그래서 헬륨에서부터 어디 원소까지 만들 수 있냐면 수소를 가지고 철까지 만들 수 있더라. 어느 단계에서? 거성의 단계에서. 그래서 중심핵에서 다양한 원소를 만드는 단계가 바로 이 거성의 단계다. 하지만 질량이 작은 별은 양성자 합성이 안 되기 때문에 어디까지 가능하냐면 탄소까지 가능해요. 됐어요? 자, 그래서 앞으로 다시 넘어가서 볼게요. 자, 태양과 질량이 비슷한 별의 진화는
우리가 질량이 그냥 작은 별, 그리고 태양보다 질량이 매우 큰 별, 이렇게 구분을 해서 한번 보면 주계열에서 수소 핵융합을 하고 헬륨 핵반응을 통해서 탄소까지 만들 수 있어요. 그 단계가 바로 적색 거성의 단계예요. 자, 지금 아까 얘기했던 헬륨이 수축하고 그 열로서 수소 각 연소를 하게 되고 그 각 연소에서 나온 에너지로 인해 뭐 한다? 껍질을 팽창시키는 거죠. 하지만 표면 온도는 낮게 측정이 된다. 하지만 반지름이 커지는 비율이 크기 때문에 H활도상에선 광도가 증가하게 나타난다. 그래서 바로 여기 나타난 거예요. 주계열에서 어떻게 이쪽으로 단계가 바로 거성의 단계로 가는 것이다. 그래서 보면은 주계열에서 어디로 가고 있지? 오른쪽 상단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표면 온도는 감소하고 반지름은 증가해서 광도는 커지는 바로 이 단계가 거성의 단계로 진화하는 H활도상에서의 변화이다.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얘들아. 왔다 갔다 해서 미안한데.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자, 태양이라는 지금 현재 주계열 단계죠. 그래서 주계열 단계 때 단계는 수소 핵연소가 일어나. 수소 핵반응. 그리고 정력학 평형 상태이기 때문에 반지름이 일정해요. 그런데 얘가 이제 수소가 탈 수 있는 물질이 없어지면 헬륨액이 어떻게 된다 했지? 수축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만들어진 열로 인해 바깥쪽에 껍질, 수소 껍질이 일어나기 때문에 수소가 헬륨으로 타는 반응이 진행된다. 바로 이 단계가 거성의 단계예요. 그러다가 아까 뭐라 했지? 헬륨이 수축하다가 다시 1억 켈빈에 이르게 되면 헬륨 핵 반응이 다시 시작된다. 그래서 탄소로 바뀌게 되는 거, 중심핵에서. 자, 여기도 뭐냐면 얘들아, 요 단계. 바로 이 단계에서 다 일어나는 거야. 거성의 단계에서. 그리고 여기서 만들어진 연소 열로 인해 바깥쪽에 수소 껍질이 계속 진행되겠죠? 그러다가 다시 헬륨 탈 수 있는 물질이 없어졌어. 그럼 어떻게 해? 중력 수축이 다시 진행되겠죠? 그래서 탄소만 남아. 중력 수축만 할 수 있는 이 단계까지. 요 세 가지 단계가 전부 다 뭐냐면 거성의 단계인 거야, 얘들아. 됐어요? 그러면 중앙부로 갈수록 무거운 애들이 모이고 바깥쪽으로 갈수록 가벼운 애들이 있다라고 했죠. 그럼 중심에 탄소는 수축하고 그 옆에 껍질에는 누가 있을까? 헬륨이 남아있겠죠. 그럼 얘네들도 다시 탄소로 만들 수 있는 껍질 연소가 진행이 돼요. 이것도 바로 뭐냐면 거성의 단계예요. 그래서 이렇게 수소 껍질 연소, 헬륨 껍질 연소 두 개가 일어나고 있죠. 자, 이렇게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중 껍질 연소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되는데, 자, 여기서의 특징 하나만 정리를 해보면, 자, 헬륨 껍질 연소는 우리가 굉장히 온도에 민감한 반응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을 하게 되냐면 결국에 헬륨 껍질 연소가 일어날 수 있는 헬륨 껍질 연소가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은 뭐지, 얘들아? 얘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쵸? 탄소핵에서 탄소핵이 뭐 해야 돼? 중력 수축을 해줘야 되는 거야. 탄소핵의 중력 수축이 중앙에서 일어나야 여기서 만들어진 이 에너지로 껍질 연소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쵸? 그러면 볼게요. 자, 중심핵에서의 수축이 일어나게 되면 당연히 에너지 발생하고 누구도 커지냐면 압력이 증가해요. 그럼 당연히 압력이 증가하니까 중력 수축 에너지로서 껍질이 어떻게 될까? 팽창하겠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껍질이 팽창하니까 얘들아, 이 H활도상이 살짝 올라가는 거야. 왜냐면 껍질이 팽창하니까 광도가 증가하잖아. 그런데 이런 친구도 있어. 올라갔다 왜 다시 내려가요? 여기 H활도상 보면, 여기 보세요. H활도상에서 보면 거성에서 올라갔다가 내려가게 돼요. 헬륨핵 연소가 일어난 적색 거성을 보면 H활도상에서 이렇게 내려간다고. 그럼 왜 그러냐면 온도에 민감하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가 지금 선생님이 설명하는 거야. 중심핵이 수축하면 수축열, 중력 수축 에너지가 발생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껍질을 팽창시켜.
그러다가 얘는 온도에 굉장히 민감해. 껍질이 팽창하게 되면 다시 온도랑 압력이 떨어지게 돼. 왜냐면 그 에너지를 가지고 팽창하는 데 썼잖아. 에너지를 다 소진을 하면 다시 온도가 떨어지는 거야. 그러면 에너지가 줄어들었어. 에너지가 줄어들었대. 그럼 다시 어떻게 될까? 그쵸. 중력 수축이 다시 일어나게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반지름이 줄어들겠죠. 광도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팽창했다가 어떻게 해? 수축하게 되는 과정이 반복되는 거야. 그래서 이 적색거성 단계를 조금 자세히 보면 팽창할 때 수소 껍질 연소가 일어날 때 중력 수축 에너지를 받으면 껍질이 팽창해서 올라갔다가 다시 그 에너지를 소진하게 되면 내려오게 되고 다시 중력 수축으로 중심에게서 에너지를 받게 되면 껍질을 팽창시키고 그 껍질로 열을 다 팽창하는데 소진을 하면 다시 수축을 해. 이렇게 팽창과 수축을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단계가 바로 적색거성에서 일어나게 된더라. 이 이중껍질 연소상에서. 될까요? 자, 이런 단계를 이제 뭐라고 하냐면 맥동 병광성이라고 합니다. 다시 쓸게요. 맥동 병광성. 그래서 이 적색거성에 이중껍질 연소가 일어날 때 중심액, 탄소액에서 수축한 이 중력 수축 에너지를 가지고 껍질 연소가 일어나면 팽창, 다시 수축, 팽창, 수축, 팽창, 수축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맥동병광성의 단계가 살짝 있다가 이제 뭐가 일어나게 되냐면 에너지를 다 썼어. 그러면 열폭발이 일어나게 돼요. 나 이제 못 참겠다. 폭발했어. 그럼 어떻게 되냐면 껍질과 핵이 분리가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껍질 부분은 우리 사람 눈으로 봤을 때 구름처럼 보인다라고 해서 행성상 성운으로 이제 진화가 단계가 일어나게 되는 거고 그 나머지 핵은 뭘로 되는 거냐면 저 백색 외성으로 이제 진화가 마무리되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자, 그래서 여기서 정리할 수 있는 내용은 자 볼게요. 적색거성에서 중심액에 있는 탄소액이 수축을 하고 그 에너지를 받아서 껍질이 팽창하고 팽창하는데 열을 다 써버리면 다시 수축하고 팽창과 수축, 팽창과 수축. 자, 중심액에 탄소가 남고 이렇게 팽창과 수축을 반복하는 맥동병광성을 지나게 되면 어떻게 되더라? 분리가 되는 거죠. 행성상 성운과 껍질 부분은 행성상 성운과 중심액은 백색 외성으로 이제 분리가 돼서 별의 진화가 마무리되는 거예요. 될까요? 자, 그래서 H활도상에서 보면 자, 원시성, 전주계열, 주계열 왔어요. 그러다가 적색거성 올라갔다 내려갔다 반복하다가 열폭발이 일어나게 되면 행성상 성운 껍질 부분 바깥쪽으로 빠져버리고 마지막에 축퇴되는 백색 외성으로 가게 되더라. 그래서 이 백색 외성의 특징이 뭐였죠? 밀도가 굉장히 크고 반지름이 작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네. 자, 그래서 다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해볼게요. 주계열에서 적색거성으로 갈 때는 중심부의 수소가 모두 소모되었기 때문에 헬륨으로만 이루어진 중심액을 일단 가지고 있고, 자, 이때 탈물질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때는 중력 수축이 일어나서 중력의 힘이 더 크죠? 그리고 온도를 상승시켜요. 그래서 이때 특징, 중심 온도는 증가한다. 그리고 이 중력 수축 에너지를 받으면 껍질층에 에너지를 받아서 어떻게 된다? 수소 껍질 연소가 일어나요. 껍질 연소 다른 말로 하면 수소 강 연소라고도 해요. 그래서 껍질 외층은 그 에너지를 받아서 어떻게 되지? 팽창한다라고 했죠? 팽창. 반지름은 증가하고 표면 온도는 어떻게 돼요? 그 팽창하는데 에너지를 다 썼으니까 표면 온도는 떨어져요. 그런데 팽창하는 비율이 더 크죠? 그러니까 광도는 증가한다라고 했어요. 선생님 아까 개념 설명할 때. 자, 그래서 중심액의 헬륨이 계속 수축하다가 몇 켈빈? 얘들아?
1억 켈빈이 되면은 탄소가 만들어진다라고 했어요. 자, 요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3알파 반응이라고 하는데 이거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언급할 거예요. 1억 켈빈 정도 중력 수축을 통해서 1억 켈빈에 도달하게 되면은 탄소를 만든다. 그러다가 탄소가 수축하면 이중 껍질 연소가 일어나죠? 바로 그게 뭐다? 맥동 변광성이다 했어요. 자, 그래서 이거 읽어볼게요. 적색거성 중심에 헬륨이 소모되어 탄소액이 되면은 중심액은 다시 중력 수축을 하고 이에 따라 헬륨층과 수소층이 가열된다. 바로 이게 뭐다? 팽창과 수축을 반복하는 얘가 맥동 변광성이다. 됐죠? 그래서 거성 단계 이후 중심부는 수축하고 별의 바깥쪽은 정력과 평행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수축과 팽창을 반복한다. 이게 바로 맥동 변광성이죠. 자, 이후 열 폭발이 일어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우주 공간으로 껍질이 바깥층이 나가버려요. 그게 행성상 성운이고 별의 중심부는 작고 밀도가 큰 백색 외성으로 진화가 마무리되는 거죠. 자, 그래서 별의 중심액의 질량이 1.4, 태양의 1.4배보다 작은 별들은 백색 외성으로 별의 최후가 마무리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별이 조금 더 커, 1.4배보다 크게 되면은 우리는 이제 적색거성이 아니라 초거성으로 진화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초거성에선 뭐야, 얘들아? 헬륨액이 수축해서 탄소 만들고 이 탄소가 다시 핵융합 반응을 해서 산소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어디까지? 철까지 만들 수 있는 별들이 1.4배보다 큰 별들이에요. 태양의 1.4배보다. 그래서 이렇게 점차 많은 원소들을 만들 수 있는 별의 진화 단계를 초거성이라고 하는 거고 결국에 철까지 합성을 하게 되면은 얘네들이 무너져 버려요. 별들이. 이 질량을 견디지 못하고 철 이후의 원소들은 합성할 수 없다. 별 내부에서 만들 수 없다. 그래서 더 이상 큰 원소를 못 만들게 되면 얘가 뭘 하게 되냐면 폭발이 일어나게 돼요. 그게 바로 초신성 폭발이죠. 그래서 이때 초신성 폭발을 할 때 굉장히 많은 양의 에너지를 발생을 시키는데 이거 얘들아 물리하는 친구들은 한번 배울 수도 있어요. 핵융합 반응이라고 해서 바깥쪽에 외부의 에너지를 흡수한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흡열 반응이라고 해요. 그래서 별 내부에서는 질량을 56 가진 철까지만 합성이 가능해요. 그런데 우리 지구상의 원소들 보면은 질량수가 56 이후의 원소들이 굉장히 많죠. 대표적인 거 뭐가 있지 얘들아? 금, 은 이런 것들 있잖아. 이런 것들은 훨씬 질량이 커요. 그런 애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56철에다가 초신성 폭발로 발생하는 이 에너지를 가지고 양성자를 흡수하게 돼. 그러면 57 원소, 58, 59 이런 식으로 다양한 질량수를 가진 원소들을 초신성 폭발할 때 이 흡열 반응을 통해서 원소를 생성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별의 진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다양한 원소들을 볼 수 있다라는 게 특징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초거성에서 이제 초신성 폭발이 일어나게 되면은 별들이 이제 죽게 되겠죠. 그래서 태양 질량의 3배보다 작은 별들은 이제 마지막 중성자별로 가게 되고 얘보다 더 큰 별들은 이제 블랙홀을 가지고 모든 질량을 다 흡수해버리는 별의 마지막 단계로 가게 됩니다. 될까요? 자, 그래서 마지막 정리를 해보면 자, 태양보다 별이 굉장히 큰 별은 이제 주계열 그리고 초거성으로 가게 되죠. 얘들아, 이 초거성은 적색거성이랑 다르게 적색거성은 탄소까지 만들 수 있죠. 자, 초거성은 뭐까지 만들 수 있다? 철까지 만들 수 있다라는 게 특징이야. 자, 그러다가 이제 철까지 오게 되면 별이 견딜 수 없어서 폭발한다라고 했죠. 그게 초신성 폭발이고 이후에 별이 태양보다 3배가 적으면 어떻게 된다? 중성자별로 가게 되고 얘보다 더 큰 별은 이제 블랙홀로 마무리되더라. 됐어요? 그래서 오늘 조금 길게 찍었는데 얘들아 이제 우리가 원시성에서부터 주계열 단계 받고 그 이후에 적색거성, 거성, 맥동변광성, 백색외성, 중성자별, 블랙홀까지 이제 별의 진화 단계를
공부했습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별의 에너지원과 내부 구조 한번 볼게요. 자, 오늘 모두 고생 많았습니다.